안녕하십니까. 유형준입니다. 보건의료인을 위한 인문학은 어떠한 인문학일까? 청년을 위한 인문학은 인간의 젊음을, 노인을 위한 인문학은 사람의 늙음을 주제로 다룬다면 보건의료인을 위한 인문학은 어떠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보건의료인, 그리고 인문학, 보건의료 인문학, 그리고 보건의료는 인문학의 실천, 이야기를 나누고 요약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인을 법에서는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는 무엇이냐?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정리하면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건강은 영어로 헬스라고 하고 헬스는 우리나라에서 보건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의료는 흔히 메디슨, 메디컬 케어, 헬스 케어처럼 다양하게 영어를 이용해 쓰고 있고 보건의료는 흔히 헬스 케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보건의료 인문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은 흔히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한자로 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학문은 인학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문자를 넣어 쓰고 있을까요? 그런 문자를. 무주로 강연 가던 중에 멀리서 큰 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날씨가 맑을까요? 흐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늘의 구름만 보고 하늘의 무지개만 보고 어떻게 비가 올지 날이 갤지를 아셨습니까?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천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연구하는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합니다. 땅 위에 저런 돌이 몇 개 있고 바위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땅 위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땅 위에 이러한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무늬를 연구하고 또 발굴 조사해서 570년도에 세워졌던 황룡사의 터 무늬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의 온갖 모양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지문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문, 그 땅에 무늬가 없다면, 그 터에 무늬가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터무늬가 없다고 합니다. 터무늬, 땅의 무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문자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무늬를 의미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발달되면서 글어른 문, 원래 표현했던 무늬는 실사변을 써서 무늬 문자 이렇게 쓰고 있으나 여전히 문은 무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은 하늘 무늬이며 지문은 터 무늬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씨를 썼습니다. 나 모든 약 먹을 거야. 먹었다. 안녕 안녕. 이 글 쓴 사람은 어떠한 심경이며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곧 어떤 일을 저지를까요? 이 글을 본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몇 자의 글씨로 마음을 드러낸, 심경을 드러낸 글씨라는 무늬를 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상황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 사진입니다. 이처럼 수염도 기르셨고 안경 뿔테 큰 굵은 뿔테 안경에 눈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자 쓰셨고 그다음에 체크무늬 옷 입으셨고요. 그다음에 수염 무늬가 잘 다듬으셨습니다. 이분을 이분을 만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으신 분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이분이 쓴 시를 보면 우리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맞습니다. 김춘수 시인입니다. 글씨 시어 몇 개로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옛 그림을 보겠습니다. 13세기에 지오토가 그린 성모자상, 그리고 15세기에 그린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입니다. 똑같이 어린이를,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소아과 사이트에는 이 두 그림을 함께 그려놓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지오토가 그렸을 당시에는 어린이는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그렇지 않다고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무늬를 보더라도 이처럼 해석을 달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소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입니다. 한 번 더 그림을 보겠습니다. 1875년 화가 이킨이 그린 더 그로스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저는 그로스 박사가 그림을 이렇게 외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뒤 독일한 화가 이킨이 에그뉴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해서 에그뉴 교수가 수술을 지도하고 있고 학생들이 구경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그림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입고 있는 수술할 때 입고 있는 옷입니다. 1875년도에는 위생과 또 소독의 개념은 까만색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당시는 흰색으로 표현됐습니다. 14년간의 차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바로 인간이 드러내고자 하는 무늬가 여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온갖 무늬를 우리는 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용하는 학문을 인문학,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인문이란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주역의 비괴, 비괴는 이런 모양의 괴를 비괴라고 합니다. 그걸 단사, 설명해 놓은 뜻인데요. 비괴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관호천문하여 이찰시변하고 관호인문하여 이화성천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풀어보면 하늘의 무늬를 보고 때가 변하는 것을 알고 사람의 무늬를 보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이루어낸다 라는 뜻입니다. 동양에서 처음으로 인문이란 말이 쓰이게 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은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학문은 인학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긴 물속은 알아도 한 뼘도 안 되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드러낸 무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늬를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하여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에 대한 학문을 인학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좀 더 분명하고 솔직한 표현은 무늬를 넣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늬일 뿐입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늬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문은 물론 무늬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건의료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건의료는 흔히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방성, 보건의료의 전문가들이 이쪽을 전혀 모르거나 거의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지고 각 분야와 분야가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흔한 조동사는 메이나 마이트입니다. 슈드나 머스트는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100%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성입니다. 사회와 국가와 또 보건의료 건강이라는 것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 넓은 소사이어티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보건의료의 특성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추스르고 더 고양시켜서 더 좋은 보건의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영향과 건강과 건강 증진에 관한 신념과 가치 성찰, 타인 및 타직역의 관점에 대한 인식을 개량시켜야 하고 비판적인 견해를 습득해서 보건의료가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 모호성을 인정하고 관용하고 서로 공감을 함양하도록 해야 되겠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효과적 구축과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서술 능력, 대화 능력, 표현 능력, 표현을 읽는 해동 능력 등이 함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는 인문학을 필요로 하고 인문학과 융화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인문학, 즉 건강인문학을 인문학 교수가 된 분은 처음으로 교수가 된 분은 세계적으로 영국의 노팅엄 대학의 폴 크로폴드 교수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깊이 있는 논문도 발표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보건의료는 인문학의 실천이다.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루크 필즈의 닥터입니다. 의사분이 좀 늘어진 듯 저 아픈 아이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아기 몸에서 이 아기 모든 데에서 드러나는 무늬를 지금 관찰하고 본인이 알고 있고 지니고 있는 의학 지식과 보건 지식을 다 동원하여 사변, 스피큘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기 엄마는 슬퍼하고 있고 아기 아빠는 아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부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분이 아기에서 눈을 떼 잠깐 고개를 들어서 부모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사변은 아기의 보건의료적인 무늬뿐만 아니라 이 부모가 드러내는 무늬까지 함께 보면서 더 깊고 더 확실한 방향으로 보건의료적 해석과 해법을 구해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는
문의를 살피는 데서 시작해서 문의를 살피는 데에서 끝납니다. 그림도 보겠습니다. 한 분이 몹시 아파 보이고 많이 말라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글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코, 푹 꺼진 눈과 관자놀이, 차갑고 수축된 귀, 뒤집힌 귓불, 이마의 거친 피부, 초록색 또는 검은 낯빛의 안색입니다. 우리는 보면 합니다. 이것이 히포크라테스의 얼굴인 줄 압니다. 임종을 바로 앞두고 있거나 오랫동안 앓았거나 오랫동안 스타베이션 했거나 오랫동안 이바큐에이션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보건의료인 우리들은 이 모습만 보고도 이분이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까지 시간도 짐작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인문학의 깊이 전문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굳이 얼굴이나 몸체를 보지 않더라도 열을 재거나 혈압을 재거나 피를 뽑아서 백혈구수 개수만 보고도 또는 혈당만 보고도 그 사람이 건강 상태와 그 사람이 활동과 모든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최첨단 의학기술의 발달, 진단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난 무늬뿐이 아니라 속 안에 들어있는 무늬까지도 속속들이 캐내어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학자들이 어느 분야에 근무하고 일하는 분들이 우리 보건의료인들처럼 겉과 속과 다 알 수 있는 무늬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줄자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의 생명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를 재면 허리둘레와 사망률이 상관관계를 어림할 수가 있습니다. 횡축이 남녀해서 횡축이 허리둘레이고 종축이 사망률입니다. 남녀 공이 허리둘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처럼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줄자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사망률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전문적인 인문학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영국의 스테판 톨민 교수는 인문학의 대표적인 분야인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학이 보건의료가 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클루그만 박사는 건강인문학이 일반적인 인문학의 쇠퇴를 회복시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의료학은 인문학이고 보건의료는 인문학의 실천입니다. 철학, 역사, 문학 어느 분야보다도 깊이 있고 미세하고 또한 사회적인 모든 것까지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인문학입니다. 오히려 이 두 분의 말씀과 같이 의학이 인문학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의료의 특성을 되짚습니다. 일방성, 불확실성, 공공재성. 이 특성들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세우고 또 단점을 없애거나 낮추기 위해서 관계, 건강, 그리고 타인, 타지격, 관용, 공감, 시스템, 소설 능력 등의 함양에 대해서 이것들이 보태어지고 또한 다듬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보태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환자가 누워있고 의학의 신인 에스클레피우스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환자의 보호자들, 여기 꼬마까지 같이 와 있네요. 그리고 에스클레 딸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건의료는 신화시대든 지금이든 환자와 일부 치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이 앞날에 볼 때 이 아이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는 함께 힘을 합력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직역들이 보건의료인이 필요한 것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학의 신은 에스클레피우스입니다. 그러나 신화 속에 나오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사람만은 아닙니다. 20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만병 통치해준다고 하는 파나세아, 굿 헬스의 희귀야, 그리고 구제, 치료의 이하소, 그리고 치료시켜주고 큐어시켜주고 힐링시켜주는 악해소, 그리고 빛나는 좋은 건강을 보장하는 이글 등과 같이 보건의료 쪽에도 여러 직역이 한꺼번에 있다는 것을 신화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는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육신 속에 감성과 이성과 지성과 영성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이고 의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역과 다른 직역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나와 또 다른 외부 보건의료 밖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간의 창을 통해서 문의를 들여다보고 문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 질병과 보건의료가 포함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 이해의 창을 통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인간이 이해가 되고 인간이 이해가 된다면 보건의료는 그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성이 좋은 점은 드러나고 부족하고 아직 미비한 점들은 많이 수그러드는 그리하여 순전하고도 참되고도 선한 보건의료의 원래 목적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고 합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약 결론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을 위한 인문학이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강 증진을 시키는데 그대로 이용되고 활용되고 선용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미 인문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은 다 보건의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문의에서 시작해서 사람의 문의로 끝나게 됩니다. 이 모든 특성들은 철저한 인간 탐구, 철저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되고 더 빛나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지혜를 함께 활용한다면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인문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인문학은 사변이고 보건의료학은 사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상대하면서 사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인은 겉으로 드러난 무늬만 보고 행하는 사유에 더하여 경험과 실증을 총동원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피검사를 알아보고 CT와 MRI와 최첨단 기기로 속에 들어있는 무늬까지 파악하여 사람의 건강을 헤아리고 사람의 문의를 해독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인문학 중에서도 깊고 명쾌한 인문학이며 우리가 이미 인문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실천을 인문학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붙여 다시 강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조금 더 강조되어야 했으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보건의료의 특성이 좋은 방향으로 이용되고 드러나고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문학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고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실행은 보건의료라면 우리는 그것을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건의료 인문학은 인문학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직역과 업무 속에 내재된 권력의 차이를 무너뜨리고 공유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세계관을 더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건의료인을 위한 인문학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인문학을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인문학을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익히고 조금 더 배워나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의 대표인 하버드 의대 심장내과 버나드 라운 교수가 지은 The Lost Art of Healing 이런 책에 나오는 문구 하나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의술은 이미 정해진 사실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술은 이미 정해진 사실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보건의료는 이미 알고 있는 보건의료의 지식과 경험 이외에도 보건의료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보건의료의 올바르고 오롯한 이용과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